포장재 재질 구조 기준의 9개 포장재 중 합성수지 필름, 즉 연포장재는 사용 후 폐비닐 등을 재활용 단계 가운데 주로 열적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이 새로운 재활용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포장재의 단일 재질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며 관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연포장재의 단일 재질화 관련 세부 기준이 미흡해 연포장업계는 물론 사용기업들도 혼란한 상태로 2025년까지 유럽의 모든 연포장재의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플렉스는 많은 참조가 되고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포장재 포장재 재질 구조 기준에서는 생분해성수지, 합성수지에 탄산칼슘 등을 섞어 만든 필름 등을 제외한 단일 재질인 경우에 우수 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시플렉스와 비교해보면 연포장재 관련 세부 기준과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유럽의 연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D4ACE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4ACE 가이드라인은 연포장재의 수거, 선별 및 재활용을 위해 설계해 공급망 전체에 명확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럽에서는 연포장재의 80% 이상이 P 또는 PP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산업에서 검증한 기계적 선별 및 재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 재질 PP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포장재의 재활용 목표 달성이 비교적 쉽습니다. 연포장재, 폐비닐류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 업계의 참조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D4ACE 가이드라인의 연포장재 구조 핵심 요소 설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질은 단일 재질이 폴리올레핀계 기반 P나 PP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90% 이상이면 적합, 80에서 90%이면 보통, 80% 미만이면 재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기재층 필름으로 사용하는 PET, OPA 등은 재활용이 어렵고 종이는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종이 포장재의 경우 종이 비중이 높아야 하며 종이 재활용 선별 공정으로 선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알루미늄 포일은 재활용에 좋지 않으나 만약 사용해야 한다면 와전류 선별 공정에서 선별하거나 열분해를 통해 회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포장재는 차단성을 부여하기 위해 코팅 등을 적용하는데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차단성을 위한 코팅 등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들어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차단성 재료는 패키징의 기능성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기 위한 요소로 사용량을 제한하면 재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차단성 재료인 EVOH, PVOH, 엘락스, SIX 등은 총 중량 대비 5% 미만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뜻입니다. 알루미늄 증착은 재활용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접착제도 총 중량의 5% 미만 사용과 재활용에 최적화한 품질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쇄를 위한 안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밝은 색상을 사용하고 라벨, 지퍼, 마개 등은 몸체와 동일 재질을 사용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포장재의 단일 재질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업계의 의견이 많습니다. 가중되는 혼란 속에서 유럽의 연포장재 설계 가이드라인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연포장재의 다양한 특성과 제조 공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단일 재질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연포장재에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 접착제는 사용해도 되지만 코팅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제조 현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조만간 화학적 재활용이 주류가 될 것이라 합니다. 왜 유럽에서는 연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해 단일 재질 세부 기준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